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는 제가 동네 삼촌쯤 될 연배겠네요. 여러분과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같은 땅을 딛고 사는 저는 읍내 변호사 정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경남 거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1등만 하는 범생인 것 같죠? 아닙니다. 공부는 정말 딱 중간만 하는, 욕 안 먹기 좋을 만큼만 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공부에 시간을 쏟기에는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네. 거창에서 그냥 친구들과 참새나 개구리를 잡으면서 온 동네를 오락가락하면서 누리는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나 겪었을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심오한 주제인가요? 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본 저로서는 인생은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바다는 늘 변하고 그 높이와 세기가 각각 제각각인데 어떤 파도는 부드럽고 또 어떤 파도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고 지금까지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살았던 인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흘러가던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놀고 지금은 롤인가요? 저희 때는 스타였는데 게임하는 걸 좋아했고 미래에 대해서 딱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도 보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되려면 법학과에 진학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 그냥 법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충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고3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제 삶에 이제 큰 변화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와의 만남은 올라가는 파도였을까요? 내려가는 파도였을까요? 단지 이제 공무원을 하고 싶고 꿈이 없던 저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사실을 치르고 왔다. 그리고 꿈이 없는 남자는 싫다. 그렇죠? 참 당돌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꼬시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항상 절에 들어가서 수염을 덕지덕지 기르고 몇십 년을 공부해야 겨우 통과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영어 수학을 못하던 저에게 법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테이프 강의 같은 건 없죠. 저는 그전까지는 사설 인강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야자 시간에 공부하는 게 전부였었는데 처음으로 법학 관련 사설 인강 녹음한 테이프를 빌려서 음성만 듣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녹음 테이프로 그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단기 계획을 세웁니다. 24살에 1차 합격, 25살에 2차 합격이라는 장엄한 목표를요. 야무지 목표를 세워서 계획했던 24년도 24살에 첫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방에 붙었다면 제가 인생이 파도니 뭐니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안 되겠죠? 딱 2문제 차이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자신했으니까 낙심도 너무 컸어요. 이쯤에서 그만두고 군대나 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좌절감에 쉽게 말하면 쩔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준 사람들이 제가 나고 자란 곳 거창의 친구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에게 돈이 없으니까 투자하겠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라. 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너는 충분히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알코올이 땡기면 언제든 거창에 와라. 거창 알코올 공급은 공짜로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못된 친구죠. 공부하겠다는 사람한테 알코올을 공급을 해주겠다니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쩍쩍 좌절감에 쩔어 있고 슬퍼했던 마음에 이제 단비를 뿌려주던 소중한 사람들, 지금도 거창에서 같이 연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창 사람, 저의 그 친구와 지인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후견인이자 키다리 아저씨 정도가 되겠죠. 귀인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는 1년 뒤에 사법시험 1차와 법원행정고시라는 시험 1차에 동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특히 이 법원행정고시라는 시험은 전국에서 24명만 뽑았는데 제가 최연소였습니다. 지금도 구글에 제 이름과 법원행시를 검색하면 그때 그 기사가 나와요. 저 때 1차 경쟁률이 566대 1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566명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 PPT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시절이 제일 인생에서 가장 높은 파도를 탄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공부로 나름의 성과도 얻고 주변에서 제법 인정도 많이 받을 때였어요. 참고로 이 당시는 이제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2차 시험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당해년도 2차 한 번, 그 다음 년도 2차만 따로 볼 수 있게. 하지만 가장 높은 파도 뒤에는 역시나 내리막이 이제 올라왔으니 내려가야겠죠. 당해년도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고 차년도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아듭니다. 2차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전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불 나기 전에 2주 전에 그때 이제 집에 알코올을 공급받으러 왔었는데 만약 그때 제가 집에 있었다면 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너무 컸었죠. 저에게 할머니는 어머니 같은 분이시라 그 상심을 정말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멘탈이 깨져서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었고 결국 차년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2차 모두를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어긋나자 그 이후로 인생은 이렇게 급속도로 내리막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당시에 저는 25살이라는 나이에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군대도 아직 갔다 오지 않았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멘탈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녀와도 이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2년 동안을 매 순간 1분 1초 단위로 가속을 밟으며 내려가는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었습니다. 1분 1초 동안 가속하는 롤러코스터 얼마나 재밌을까요? 정말 숨이 막히는 시간이었죠. 이때가 제 인생에 정말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내려갈수록 그 탄력으로 다시 올라가는 법이라고 하죠. 결국 이제 저는 좀 늦은 나이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있을 때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아 일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내리막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 날아온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제가 또 서울에서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법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거창 법원으로 전출을 써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후 할아버지 건강이 더 악화되어서 저는 이제 휴직까지 하고 할아버지를 잘 보필을 했었는데 결국 얼마 안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귀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또 저한테는 또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그 기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우울했습니다. 또 그때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준 친구들이 거창의 친구들과 이번에는 이제 거창 법원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다른 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있다. 이때 정말 그 거창 지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전환점이 귀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절친이 저에게 갑자기 로스쿨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로스쿨은 아무 생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친구의 권유로 로스쿨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로스쿨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법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파도에 타게 된 거죠. 저는 로스쿨 동기들에 비해는 나이가 매우 많은 편이었고 당시에 30 넘어서 갔으니까 학벌도 뭐 그들에 비하면 변변찮았지만 3년간 장학금을 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이렇게 재판연구원, 그러니까 로클럭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2자리 등수도 찍으면서 다시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재판연구원이 뭐 하는 사람이야?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재판연구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검사는 아는데 재판연구원은 인지도가 너무 낮습니다. 재판연구원이란 지금은 이제 판사로 바로 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4년차 판사가 하는 일 중에 재판 진행 업무를 제외한 판사가 하는 나머지 모든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법리를 찾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이죠. 뭐 재판 연구원 시절 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맡은 사건은 대부분 민사 사건이었었는데 드물게 학폭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학생이 뜨거운 컵라면 국물을 다른 학생 머리에다가 부은 사건이었어요. 완전 헐이죠? 저는 뭐 재판에 참여는 안 하니까 텍스트로 된 사건 기록만 살펴봤는데 이 가해 학생이 평소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게 터져서 폭발한 사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어쨌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그거는 뭐 증거가 없고 컵라면 이 국물 사건은 CCTV라는 증거와 2도 화상을 입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법리대로 따져서 재판부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했고 그 판결문을 제가 썼습니다. 대부분의 학폭 사건들이 결국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져서 부모들이 대리전이 되더라고요. 평소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가 됐으니 부모도 학생도 굉장히 많이 억울했겠죠.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고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뭐 하던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요. 대구에서 재판연구원을 하면서 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서울에서도 살아봤고 부산, 대구에서도 살아봤고 그러니 당연히 큰 도시에서 살고 싶었겠죠? 아닙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들이 있는 곳, 제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가도 따뜻하게 저를 반겨줄 친구들이 있는 곳, 그래 거창에서 읍내 변호사로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키워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귀와 입이 돼주고 이들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거창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혹시 지나가다가 보신 분 있나요? 네.
온갖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삼촌이 반갑다면 따뜻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상승하는 파도에 있을까요? 내려가는 파도에 있을까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돌고 돌아 찾아온 제 꿈의 그라운드가 경남 거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라면 어떤 파도도 이겨낼 힘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나머지 지인들이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 한다고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수천 번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걷고 뛰고 펄펄 날아다니는 거겠죠?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 학업에, 일에, 그리고 사랑에.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 풀장에는 안전요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안전요원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친구, 가족,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안전요원입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파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세게 넘어질수록 더 멋지게 넘어질 수 있도록 경남이 그리고 거창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남이라는 넉넉한 바다에서 멋진 파도를 탈 수 있도록 고향 선배이자 인생 선배인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내 변호사 정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